2주 만에 돌아온 SNS 아가씨 박지성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기다리신 만큼 오늘도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꽉꽉 채웠거든요. 네. 자, 첫 번째 소식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따르릉 비켜가세요. 자전거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자전거 혹시 이름 알고 계세요? 타랑깨. 오, 역시 우리 김기빈 아나운서 광주 MBC 역시나 빠른 이 소식통답게 이 타랑깨 소식을 접하셨군요. 아우, 웬일이에요? 디자인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디자인. 이제 그냥 그 모습을 조금 이렇게 본따서 그림으로 만든 건데, 자, 이 타랑깨 소식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내년 1월부터 상무지구를 시작으로 해서 광주에도 드디어 무인 공공 자전거가 상륙합니다.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너무 좋아요. 예, 자전거 타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자, 이 이름이 타랑깨로 선정이 됐지만 그 공공자전거의 이름에 오르기 위해서 그 후보군이 굉장히 막강했어요. 맞아요. 왜 살펴보니까 뭐 무등이 타게요, 구름이 빛으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 그 막강 후보들을 제치고 타랑깨가 된 거죠. 자, 타랑깨로 이름이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예. 그와 비슷하게 아따 알았단께, 예. 이름이 겁나 좋단께, 이름부터 정겨워서 자주 탈 것 같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셨습니다. 라인 제대로 살려서 네.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자, 이 광주 무인 공공 자전거가 타랑깨로 이름이 선정됐다는 소식과 함께 다른 지역의 공공 무인 자전거도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좀 궁금해서 살펴봤는데, 가장 유명한 건 서울의 따릉이를 또 이렇게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원의 모바이크. 자, 이 글로벌 공유 자전거와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이라서 이 기업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른 지역들 조금 더 살펴보니까 안산의 공공자전거 이름은 페달로, 여수 같은 경우는 여수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뭔가 지역의 특색을 살린 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의 조금 귀여우면서도 자전거와 비슷한 이름으로 지은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자전거는요, 대전의 무인 공공 자전거인데 혹시 이 자전거의 이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어요. 소개했는데 까먹었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뭐죠? 타랑깨와 비슷한 맥락으로 삽으로? 그 충청도 사투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타세유. 바로 타슈. 정답. 예. 타세유. 비슷했어. 예. 타세유. 정답. 타슈 맞습니다. 예. 타슈. 예. 충청도 사투리 제대로 살린 거 이름. 타슈. 광주에는 타랑깨, 대전에는 타슈, 알가슈. 예. 굉장히 귀여운 이름을 갖고 맞아요. 있는 이 대전의 공공자전거 이름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무인 공공자전거 정말 환경도 지키고 또 귀여운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로 이 친구들과 또 라이딩을 다니면은 굉장히 또 좋은 추억 쌓을 수 있거든요. 어서 빨리 타랑깨, 이 광주에 빨리 상륙해서 얼른 타고 싶단께, 열심히 기다려 보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자전거가 좀 탈 수 있게 도로도 좀 빨리 좀. 맞아요. 예, 이게 또 자전거를 타기 위한 도로가 또 잘 깔리면 좋을 텐데요. 네. 자, 아무튼 또 환경에 관련된 소식을 제가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 소식도 환경과 관련된 아이템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네. 자, 요즘 지구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뭐 플라스틱이나 뭐 비닐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운동을 많이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되게 도움이 될 만한 환경 아이템들을 제가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쌀과 사탕수수, 뭐 대나무 등으로 만든 그 천연 재료를 활용한 빨대입니다. 자, 쌀로 만든 빨대 같은 경우는요, 이 사용 후에 끓는 물에 삶아서 파스타를 만들어 먹는다고 해요. 예. 굉장히 신기하죠. 예. 빨대로 쭉쭉 음료를 빨아 마시고 그 다음에 끓는 물에 삶아서 파스타를 먹는다니 그 맛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이 또한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기 위한 환경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쌀빨대 같은 경우 먹어서 없애버리는 거죠. 예. 그렇네요. 굉장히 좋은 건데, 자, 먹어서 없애버리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잔입니다. 이 잔 같은 경우는요, 과자로 만들어진 잔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음료나 커피를 담아서 홀짝홀짝 마신 다음에 이 과자로 만들어진 잔을 아그작하고 같이 먹으면 되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뭔가 디저트와 이 커피를 하나로 만들어버리예요. 이 환상의 콜라보 제품 아닐까요? 예. 환경도 지키고 굉장히 귀엽고 앙증맞게 즐길 수 있는 다과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하지만 과자가 눅눅해지기 전에 조금 빠르게 드셔야 되는 거는 그런 건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하면요, 이런 환경 아이템이 굉장히 인기라고 해요. 예, 바로 김으로 만든 용기입니다. 일본의 한 도시락집에서요 사용을 해서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밥이나 반찬 같은 경우를 이 일본의 그 김으로 만들어진 용기에다가 담아서 먹고 난 다음에 김까지 먹어버리는 거죠. 예. 머리 좋네요. 보면은 굉장히 머리 좋죠. 네. 왜냐면 굉장히 플레이팅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같이 먹을 수 있는 식사에 반찬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락 쌀 때 저런 거 이제 은박지로 된 거 많이 맞아요.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거 버릴 때 골치 아프거든요. 그럼요. 그런 호일 같은 거 대신에 먹을 수도 있고 보기에도 좋은 이 김용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또 열심히 요리해서 식사 차리시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렇게 김용기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환경 아이템은요, 제가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짜자잔, 바로 이게 뭘까요? 뭐예요? 연필 아닌가요? 연필. 맞아요, 연필. 하지만 이 연필에는 굉장히 환경에 도움되는 요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뭐죠?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끝쪽에 보면은 네. 이 투명한 용기로 무엇인가 숨겨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네. 자, 바로 이 빨대 끝에는요,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연필을요, 열심히 쓰고 몽땅 연필이 되었을 때 이 연필은 새 삶을 참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 몽땅 연필이 되고 나면은 화분에 이 연필을 쏙 꽂아서 물을 듬뿍 주면은 이 플라스틱, 끝에 달린 이 플라스틱이 물에 녹는 소재거든요. 자, 자연스럽게 녹으면서 그 씨앗이 싹을 틔울 겁니다. 네. 연필은 연필대로 쓰고 또 나중에는 화분에 심어서 또 이렇게 새싹을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어마어마하네요. 신박한 이 환경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귀엽고 앙증맞죠. 열심히 이런 환경 아이템을 또 사용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지구를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데 동참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 생각은 이제는 버리자고요.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쓰는 이 소중한 지구 지켜보도록 해요. 지구를 소중히 다뤄주세요. 저처럼요. 저부터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반성 많이 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노땡땡존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노땡땡존 하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조금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노키즈존이 대표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많이 또 이슈가 됐었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노키즈존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노키즈존에 더불어 또 수많은 노땡땡존들이 생겨나서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노스쿨존. 자, 한 학교와 카페에 안내사항이 이렇게 딱 부착이 됩니다. 뭐 내용을 살펴보니까 인근의 중고등학생들이 그 매장을 방문해서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중고등학생 손님을 받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내용을 살펴보고 사연을 접하니까 어느 정도 이 사장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또 카페인데 그렇게 또 말썽 부리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조금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이 노스쿨존이 이렇게 또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조금만 안 좋은 행동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그렇죠? 일바르게 좀 했으면 그러게요. 예, 이렇게 해서 또 노스쿨존이 이렇게 또 탄생이 돼서 이렇게 SNS에서 화제가 됐었고요. 다음은요, 노포토존입니다. 노포토존. 자, 사진을 찍지 말아야 하는 그 존이 생겨난 것이죠. 요즘 어딜 가나 인증샷 많이 찍으시잖아요. 뭐 음식을 먹든 예쁜 카페에 가든 사진 많이 찍으시는데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예. 본의 아니게 내가 사진을 찍다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담은 때가 있고 또 나는 당기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카메라 각도가 이상하게 내가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때 그런 경우 한 번씩은 있으시죠?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딱 찍었는데 집에 가서 보면 뒤에서 남자친구들이 그렇게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찍는 경우도 난감하고 찍히는 경우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예, 그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생겨난 것이 바로 노포토존입니다. 자, 그렇게 찍힌 사진들이 SNS에 이렇게 또 올라가면 문제가 된다고 해요. 이게 엄연한 초상권 침해거든요. 자, 그래서 요즘 등장한 단어가 바로 찍히지 않을 권리라고 합니다. 자, 손님들의 찍히지 않을 권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식당에서 뭐 카페에서 노포토존을 이렇게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카페만의 시그니처 메뉴가 있거든요. 본인이 개발한 그런
메뉴들이 유출이 되는 걸 방지하고자 또 이렇게 노포토존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네요. 네. 자, 우리 사진 찍는 거 좋지만 조금 조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자고요. 네. 그리고 노포토존에서는 찍지 않는 걸로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깜짝 놀라실 만한 노 시니어 존입니다. 자, 순간 대체 뭔 일이지? 무슨 일이길래 이 동방예의지구 나라에서 이 노 시니어 존이라니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 노 시니어 존이 이렇게 생겨난 그 사연인 즉슨 자, 한 식당을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이 혼자서 중년 여성분이신데 혼자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중장년층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많이 말을 거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운영하는 식당인데 너무 많이 말을 걸어오니까 장사하는데 크게 방해가 돼서 죄송하지만 중장년층 나에게 말을 많이 걸어오는 중장년층은 조금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 시니어 존을 만들어서 붙인 게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장님이 굉장히 많은 매력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괜히 말을 걸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성의 소유자가 아니었을까요? 또 약주 한잔 하시고 말씀 또 거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고충 때문에 이런 노 시니어 존이 생겨났다는 점이 조금 안타까우면서도 이해가 가면서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가 이 노땡땡 존들 결국에는 이 에티켓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방을 위한 배려나 상대방을 위한 생각을 한 번씩이라도 해본다면 이 노땡땡 존 다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는 저도 조금은 제가 모를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사소한 배려들 열심히 실천해보고 한번 노땡땡 존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필기왕 선발대회입니다. 2MC는 학창 시절 필기 어떻게 잘 좀 하셨어요? 아우. 엉망진창이 못했어요? 악필. 공부도 못하는 친구도 이렇게 또 악필인 경우도 많죠. 물론 저도 그렇게 명필은 아니었습니다. 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 기말고사를 앞두고서요. 이 필기왕 선발대회가 나타났습니다. 자, 얼마나 잘 필기를 하면 필기왕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은요. 컴퓨터로 써서 프린트한 용지가 아닙니다. 직접 100% 손으로 필기를 한 바로 그 필기 노트의 한 일부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컴퓨터로 타자 친 것 같잖아요. 완벽히. 자, 진짜 이 필기한 이 필기 노트를 보고 많은 네티즌들이 이건 정말 한석봉의 재림 아니겠느냐. 불 끄고 한번 글씨 써보기를 시켜봐야 된다. 대체 어떤 노트와 펜을 사용하길래 이렇게 반듯한 필기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자, 노트 도둑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너무 필기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 이런 등등의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굵기로 이렇게 좀 조절까지 했네요. 자,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악필이라고 해서 성적 나쁜 거 아니거든요. 명필이든 악필이든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좋은 성적 거둘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이분들은 그냥 타고났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방학이잖아요. SNS 돋보기는 방학이 없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아주 재밌고 알찬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